아이폰보다 가볍고 내부엔 8K 디스플레이를, 외부에는 표정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아무런 컨트롤러 없이도 얼굴 표정과 손 동작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홍채 인식까지 되는 애플의 미친 VR 기기가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가격이 10,000원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에바입니다. 자, 애플의 제품 이름은 공식처럼 형식화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I를 붙이고 뒤에는 폰이던 패드던 맥이던 특징이 되는 제품을 붙이는 방식이어서 이번 VR 제품도 iVR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최근 애플이 상표를 출원한 것을 보면 이런 형식을 깨고 아예 새로운 네이밍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의 이름은 리얼리티 프로 또는 리얼리티 1이라고 불릴 거예요. 추가로 애플은 리얼리티 프로세서 같은 것도 상표 출원했기 때문에 아마 리얼리티를 메인 네이밍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경우 기존 유출로 비춰봤을 때 리얼 OS 혹은 ROS라고 불렸으나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확장된 현실의 악장인 XROS라고 업데이트 되었어요. 이미 애플 내부에서는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거의 수백 명에 달하는데 특히 지난 몇 년간 AR, VR 이 해당 부서의 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고 2018년에는 AR 헤드셋 렌즈 제조업체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를 2020년에는 VR 미디어 스트리밍 업체인 넥스트 VR 등 여러 AR과 VR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플은 AR과 VR의 진심인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애플이 만드는 VR 기기 디자인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말씀드릴 건 이 애플의 제품은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MR 헤드셋이에요. VR은 사용자 환경을 차단하고 사용자를 가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시키는 건데 그에 반해 A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상 객체, UI 혹은 문자를 오버레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MR은 이 양쪽의 요소를 통합한 그런 헤드셋이에요. 자, 애플의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유리 그리고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중량을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는데 메쉬 소재와 교환 가능한 머리대가 적용돼 관리나 세척이 편하고요. 취향에 맞게 색상을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에어팟 맥스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애플워치 밴드와 비슷한 재질의 밴드가 헤드셋을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시키고요. 부드러운 메쉬로 얼굴 전면의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헤드셋의 외부 디자인은 주변 시야를 차단하며 빛이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픽을 띄우거나 혹은 내가 이 VR 기기를 쓰면서 짓고 있는 표정 요거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건 스펙인데요. 당초에 이렇게 아이폰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애플의 헤드셋은 아주 강력한 애플 실리콘 칩인 M2 칩을 커스텀한 칩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VR 기기에서는 전례 없는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칩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되고요. 애플이 2023년 후반에 사용할 예정인 3나노미터 공정으로는 제작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VR 칩은 가볍고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시장 점유율을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메타 퀘스트 2보다도 더욱 가벼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보다 날렵한 디자인과 이 편안함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경량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2022년 3월에 이 시제품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시제품의 무게가 200에서 300g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최종 중량을 100에서 200g으로 줄여서 기존 VR 기기들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치당 최대 3000픽셀의 고해상도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좌우에 각각 한 개씩 2개 탑재해서 8K 해상도를 갖출 예정이고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리 기판이 아니라 칩 웨이퍼 위에 내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굉장히 전력 효율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OLED 패널이 4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인데 반해 해당 디스플레이는 훨씬 더 작은 4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픽셀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응답 시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VR과 AR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최적의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현재 해당 디스플레이는 소니가 전량 공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낙담하긴 일러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짐으로써 몰입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멀미도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외부 디스플레이의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당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1Hz까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가서 이 AOD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고요. 자, 그리고 헤드셋이 얼굴에 쫙 밀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안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 위에 도스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 옵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도스 렌즈는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착 달라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AR, VR 헤드셋은 이 밸브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120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요. 메타 퀘스트 프로의 106도 시야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외부에 무려 12개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거에 더해 단거리 라이다 센서와 장거리 라이다 센서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애플의 새로운 믹스 리얼리티 헤드셋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무선 연결이 굉장히 원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야지만 하이엔드 게임이나 몰입형 경험을 주는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거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알아볼 건 기술인데요. 이 12개의 내 외부 카메라가 있는데, 외부 카메라로는 기본적으로 실제 외부 환경을 보여주거나 이 물건들을 오브젝트화 시켜서 가상 세계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하단에 있는 카메라로는 이 손을 추적할 수 있는 고급 핸드 트래킹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카메라로는 눈을 트래킹하는 데 사용해서 화면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눈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한 다음 손가락을 모으는 액션, 이런 것들로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해요. 때문에 메타 퀘스트 2나 다양한 VR 기기들처럼 따로 조이스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추적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 여기만 최대 해상도를 렌더링해서 보여주고, 이 주변 이런 데는 좀 낮은 해상도를 렌더링하기 때문에 연산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적어지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bokeh 효과 같은 몰입감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표정을 읽는 카메라도 있어서 게임이나 어플 내부에서 이 미모지 캐릭터가 실제 내 얼굴을 따라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VR 게임 하면 좀 장벽이었던 게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표정이 트래킹돼서 내 미모지 아바타가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훨씬 큰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체를 트래킹하는 카메라도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나 내가 하는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나 뭐 악수를 청하는 모습, 혹은 뭐 같이 영화를 보면서 뭐 팝콘을 먹는 모습, 그 표정까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으니 VR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서 AR VR 헤드셋은 사용자의 눈 패턴을 읽을 수 있는 홍채 스캐너를 삽입해서 이 비밀번호 대신 홍채 스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홍채 인식으로 결제도 가능해요. 이런 기능은 지금 현재 경쟁사의 VR 기기들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측면에 애플워치나 에어팟 맥스에 들어가는 이 디지털 크라운이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VR 혹은 AR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처럼 3.5파이 잭이 없지만 에어팟과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초저지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H2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에 굉장히 특화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외부 스피커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에어팟이 필수는 아니지만, 에어팟을 끼면 공간 음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왼쪽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나 오른쪽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걸 정확히 캐치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에어팟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VR로 4개 화면을 뜰 수가 있고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VR 세계에서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기존 VR 기기들도 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점은 아니지만 애플의 연동성은 굉장히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맥과 연동이 되어서 초저지연으로 굉장히 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이 맥의 경우 24인치 정도의 한정적인 화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반면, VR 세계에 들어가면 뭐 100인치 화면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나 키보드뿐만 아니라 손의 제스처까지 활용할 수 있을 테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창을 손으로 직관적으로 터치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의 효율성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배터리가 헤드셋에 내장되는 게 아니라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데 마침 매직리프의 제품들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매직리프처럼 배터리를 바지에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혹은 뭐 가슴팍에 연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헤드셋의 무게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때문에 발열 관리도 쉬워지고, 배터리 교환 방식을 채택해서 기존 VR 기기들의 단점이었던 짧은 배터리 타임을 손쉽게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배터리는 추가로 구입해야 될 건데, 애플의 배터리 가격은 진짜 미친 수준이거든요. 이 맥세이프 무선 배터리 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10만원 중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VR 기기의 무선 배터리 팩 가격은 한 개당 최소한 25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개만 사더라도 5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 팩 하나로 한 2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다음 알아볼 건 가격인데요. 이 헤드셋의 가격은 약 3,000달러에서 시작할 수가 있으며, 이거는 아이폰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이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격이 1,500달러고 매직리프 2나 홀로렌즈 2 같은 AR 헤드셋이 약 3,000달러임을 고려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가격이 비싼 이유가 다 있는데요. 해당 기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나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혹은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기로 출시가 될 거예요. 하나로는 약 400만원 상당의 기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발매 첫 해 출하량은 7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신제품 출하량으로서는 굉장히 극소량인데 반해 이거는 이제 개발장이고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기기가 출시되고 약 1년 뒤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저렴한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기의 첫 해 출하량은 이 개발자용의 거의 10배가 되는 100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파워예요. 자, 그렇다면 출시는 언제일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이 VR 헤드셋의 출시 계획을 여러 차례 미뤄왔다고 해요. 애플은 당초 2021년에 헤드셋을 출시해서 2022년에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WWDC로 연기한 뒤에 한 번 더 늦어져 2023년으로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요했나 한번 살펴보니까 애플 칩의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때문에 제품을 냉각시키는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지난 2022년 5월 AR VR 헤드셋을 애플 이사회 멤버들에게 시연하면서
이 장치가 개발 단계이고 출시가 임박했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디지털 타임스는 해당 헤드셋이 2023년 3월에 양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출시일을 애플에서 항상 열고 있는 2023년 3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만약 여기서 공개하지 않으면 6월 WWDC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애플에서 아예 처음 만드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얼마만인가 싶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애플워치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애플워치 울트라인데 사실 애플이 VR 기기는 한 번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수년 전부터 VR 기기의 대중화가 될 것이다, 혹은 AR 기기의 대중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메타 퀘스트 말고는 엄청 대중화가 됐다라고 성과를 낸 그런 VR 기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애플 AR 안경의 경우 일반 안경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제스처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기기고요. 도수 렌즈가 없는 안경은 499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도수가 포함된 렌즈 버전은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 출시는 꽤나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의 조용한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라 즐거워 보시고 드시고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아이크리에이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